모감생명과학연구소의 황성호 박사님입니다. 아주대학교 내과교실에서 PhD 하시고 모감연구소에서 현재 희귀질환 연구 팀장을 맡고 계십니다. 오늘 발표하실 내용은 새로운 항고제 치료를 하기 위한 TFPI 안티바디의 개발에 대해서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황 박사님 강의 부탁합니다. 네, 소개 감사드립니다. 저희 소개받은 황성우이고요. 제가 한 4, 5년 전에 김현철 교수님 따라와서 저 뒤에 앉아갖고 쭈뼛쭈뼛 보고 있던 모습이었는데 지금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돼서 되게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혈병 치료제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수요일 날 제가 짬뽕을 먹으러 갔다가 저희 팀원들이랑 밥을 먹다가 코피가 좀 났고요. 그래서 팀원들이 모두 다 놀랐어요. 왜냐면 제가 혈병인 걸 친구들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많이 놀라더라고요. 그래서 괜찮으세요? 막 그랬는데 어쨌든 돌아와서 이제 오피스에서 주사를 이렇게 맞다가 문득 보니까 그 스티커를 붙이거든요. 주사 기록을 하는데 그걸 보니까 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봤더니 한 달에 한 7번 정도 맞더라고요. 그래서 1년에 한 계산해보니까 한 85번 정도 맞는 것 같더라고요. 문득 생각하니까 이거를 앞으로 30년 정도 더 살 것 같은데 계속 해야 되는가라는 문득 고민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연구를 더 열심히 해야겠다. 그래서 두 가지로 접근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주사 횟수를 좀 줄였으면 좋겠다. 그럼 이제 방광기가 좀 넓은 필요가 있었겠죠. 그리고 좀 IV가 아닌 다른 루트로 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새로운 접근법으로 한 거였고요. 그 내용은 그리고 오늘 말씀드릴 내용을 간략하게 보여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혈액병 치료제의 최근 동향과 그 다음에 과제 발굴이 왜 됐는지, 어떤 계열로 들어갔고, 프로젝트가 어떤 퍼포먼스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다음과 같은 그림 형태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지막에 보이는 7번째 조그만 장표는 저희가 항체를 발굴했던 개수고요. 이것도 휴머나이즈 했던 내용과 어떻게 해서 더 효력을 증가시키기 위한 모델링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혈액 응고 효능이 어느 정도 나타나는지를 제시한 그림들입니다. 마지막으로 혈액병 환자들의 전열을 대상으로 TEG 어세이를 한 결과까지 해서 저희가 얼마나 효력이 있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건 인비보 스터디를 더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표가 이제 제가 말씀드릴 내용이 전부입니다. 네, 그럼 혈액병 치료제 시장의 대략적인 동향을 말씀드리면은 크게 두 가지 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쪽에 있는 표는 기존에 사용했던 팩터 8나 팩터 7, 팩터 9들에 대해서 다양한 회사들이 접근하는 방법이고요. 대부분 PEG를 퓨전하거나 FC 퓨전 또는 알부민을 퓨전하는 방법으로 방광기를 증가시키는 것들이었습니다. 아래쪽에 있는 테이블은 새로운 형태의 치료법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들입니다. 타겟을 주로 보면 TFPI에 대한 타겟을 하고 있는 회사들이 총 4군데 정도 있습니다. 그 이외에 주가이에서 이중항체를 사용하거나 미국에 있는 아닐라멘이라는 회사는 아티스롬빈 3에 대한 RNA를 통한 혈액병 치료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상 1상을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새로운 치료법으로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게 안티바디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박스터라는 회사는 2번의 트라이얼을 했는데요. 하나는 앱타머를 이용한 TFPI를 이니비션 시키는 것과 펩타이드를 이용한 이니비션 시키는 두 가지 방법을 현재 진행하고 있지만 앱타머로 진행한 경우는 실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TFPI는 많은 회사에 관심을 받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이거 쉽게 표시하기 위해서 이런 그림으로 한번 표시해봤습니다. 이 밑에 가운데 있는 건 시간을 얘기하고요. 그래서 이제 FC 퓨전되어 있는 것들은 출시가 되었고요. 알부민이나 또는 P가 붙어 있는 것도 출시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주가에서는 바이스페이스픽 안티바디를 하고 있고요. 20년 후 초에는 아마 안티-TFPI 안티바디들이 출시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저희가 제가 입사한 게 2011년 겨울에 입사를 했는데요. 거기서 있는데 어떤 분이랑 얘기를 하다 보니까 새로운 과제가 나오게 됐는데 그분은 이제 항체를 주로 하신 분이었습니다. 로이티 팩터를 만들고 싶습니다. 그럼 요거를 퓨전을 해봐라 하면서 주셨고 근데 항체로도 치료를 하던데요. 그래서 서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저는 그분한테 받은 어떤 프래그먼트를 퓨전을 시켰고 그분은 이제 이러한 항체를 이용한 혈병 치료에 대한 걸 하였습니다. 이 그림은 어려운 건 아니고요. $1를 서로 주고받으면 내 손에 $1밖에 없지만 아이디어를 주고받으면 서로 아이디어가 2개가 된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분이랑 각각 2개의 혈병 치료제에 대한 내용을 진행해서 재미있게 많이 진행을 했습니다.
TFP의 작용 기전을 간단하게 설명드릴 필요가 사실 없을 것 같더라고요. 아시는 바와 같이 그 웨인성 기전으로 해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셀 베이스 모델에서 좀 더 잘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가장 위쪽에 보이는 TFPI가 10H 블락함으로써 블락하게 되는데요. 이 부분을 저희가 이 TFPI 기능을 못하게 되면 시그널이 계속 전달될 거라는 가정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뒷부분에 다시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과연 혈병 환자들은 팩터 8이나 팩터 9이 없어서 그런 애플리케이션이 없을 텐데 과연 가능할까? 라는 게 가장 많은 과제를 시작할 때의 질문이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이제 이 내용은 저희 WFH에서 발표된 내용 중에 하나였는데요. 이거는 실제로 환자의 트로프 레벨이 어느 정도일 때 그 애뉴얼 브리딩이 조인트에서 얼마나 일어날지를 수치화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1% 정도 되면은 한 5.4회, 5.8회 정도 나오는데 3% 정도까지만 나와도 애뉴얼 브리딩이 현저히 감소하는 걸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아레아 같은 혈병 환자에서 아레아 같은 게 일어날 수 없지만 익스트리지 패스웨이를 계속 자극해서 스럼빈이 만들어진다면 이걸로도 충분히 3% 정도를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이 강한 임상적인 증거로 생각하고 과제를 진행했습니다. 과제 개요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저희는 TFPI의 그 억제 이니비토리 안티바디를 개발하는 것이었고요. 그 온디맨드보다는 헤모필리아 A와 B 그 환자들의 프로필락시스 세라피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타겟 프로덕트의 프로파일은 안티바디를 베이스로 하며 투여 경로는 IV와 SC 둘 다 가능하도록 한다. 그리고 투여 기간은 주 1회 정도 이상을 확보한다는 목표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푸니즈2 도메인을 타겟팅하는 것으로 목표를 하였습니다. 최근에 경쟁자들 경쟁 사라기보다는 저희보다 앞서가 있는 회사가 총 원래는 과제 제안할 때 12년도에 3회사였는데 최근에 보니까 그 메이어에서도 임상을 시작하는 걸로 보고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번 ISTH에서. 그래서 총 4가지의 트라이얼이 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과제 진행상을 보면 저희가 항체를 찾기 위해서 크게 세 가지와 그 다음에 이뮨 라이브러리라는 4가지 시작하는 물질로부터 시작했는데요. 파지 디스플레이, 그 다음에 마우스 이뮨 라이브러리, 그 다음에 이스트 디스플레이라는 방법을 사용하였고 초기엔 엘라이저로 분석을 하고 SPR로 최종적으로 효력을 검증하였습니다. 처음에 이 4가지 그 라이브러리에서 시작을 하였습니다. 이니셜 스크리닝 단계에서 한 2,500개 정도 됐었고요. 이것들을 엘라이저는 파지티브한 것도 없고, 그다음에 시퀀싱하고, 그다음에 효력으로 이제 나중에는 그 바인딩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얼마큼 효력이 있는가까지 확인을 해서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좀 그 효력이 좀 떨어지는 걸 볼 수 있었고요. 이걸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가 휴머나이제이션과 그다음에 이걸 좀 더 개선하기 위해서 어피에이트 매추레이션 과정을 통해서 지금 현재 파이널 캔디데이트 4가지 정도를 가지고 좀 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때 그 어피니티 매추레이션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였는가라는 거는 저희가 그 처음에 만들어져 있는 마터 앤티바디로부터 몇 가지 시퀀스를 바꿈으로써 그 인실리코에서 분석을 해서 포지션에서 가장 효력이 좋은 것들을 골라내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빨간색으로 보이는 것이 그 TFPI K 푸니즈2 도메인이고요. 여기 노란색과 그 하늘색으로 보이는 것이 각각 그 안티바디의 베리어블리즘과 라이트체인과 헤비체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실제로 파라톡을 보면은 그 TFPI 그 에피톤 말고 파라톡을 보면 이런 식으로 몇 가지 보이는 아미노 애시드들이 있고요. 이것들을 몇 가지 바꿈으로써 가장 효력이 좋은 걸 프리디션하고 이에 따라서 저희가 매추레이션을 진행하였습니다. 실제로 처음에 발표했을 때는 카이메릭 안티바디였는데 좀 더 휴머나이제이션 진행해서 어피니티 KD 값을 저희가 계산할 수 있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말 그대로 그 엔지니어링이었어요. 항체 공학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이걸 실제로 저희가 혈액이 잘 붙는지를 보기 위해서 총 6가지 정도의 시험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각각 아까 말씀드린 그 셀 베이스드 코아게이션 모델의 기준을 말씀해드리면은 아까 좀 전에 닥터 슐만도 얘기한 것처럼 10A's 가장 심플한 겁니다. 10A's와 TFPI를 섞어서 진행한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걸 통해서 첫 번째 그 수많은 항체 중에서 효력이 있는 걸 골라냈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익스트리지 패스웨이 10A 컴플렉스를 만들 수 있는 3가지 컴플렉스를 임의로 섞은 다음에 저희가 효력을 봤고요. 그 다음에 임상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PT 측정을 하기 위해서 디자인을 했는데요. 이게 PT 타임이 너무 짧아서 그 항체 간의 효력을 구분하기 좀 어려움이 있어서 송지효 교수님한테 좀 물어보고 그랬더니 그 희석을 해라. 그래서 다이루션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해상도 높이 해서 항체 간의 효력을 볼 수 있었고요. 휴백 어세이라는 건 이제
혈액 내에 존재하는 TFPI와 그 다음에 엔도셀리알 셀에 붙어있는 TFPI에서 어떤 기능이 나타나는지 보는 것과 또 중요한 그 TGA라는 스럼비 제너레이션 어세이,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TEG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테네이즈의 액티비티는 말 그대로 테네이즈와 TFPI 그리고 서브스트랙트만 넣고 저희 향자를 가지고 세로를 본 것이었습니다. 이건 캔디데이트 두 가지만 일단 여기 표시드렸고요. 캔디데이트 1과 2를 보면은 아무것도 없이 팩터 테네이즈의 기능을 보는 걸 1로 놨을 때 각각의 우리 항체들이 그 TFPI 기능을 블락해서 17%까지 효력이 나타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컴플렉스 결과 컴플렉스 어세이에서도 마찬가지로 티슈 팩터 7, 10이 섞여있는 이 컴플렉스 어세이에서도 효력이 확인되는 걸 볼 수 있었고요. 볼 수 있었습니다.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그 프로스롬비 타임 측정하는 것들을 좀 개선해서 이제 다이루션한 다음에 봤더니 노말을 103초 정도로 나왔는데요. 네거티브 컨트롤을 그러니까 TFPI를 넣으면은 121초로 들어가는 걸 저희 후보 항체를 넣어주니까 다시 그 컨트롤 레벨이 103초까지 다시 회복되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그 스롬빈 TJ 어세이 결과에서도 이런 식으로 그 스롬빈이 충분히 만들어지는 걸 볼 수 있었고요. 근데 이걸 말 그대로 그 저희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 물질에 대해서 막 연구하는 건데 실제로 임상적으로는 많이 와닿지가 않으세요. 실제로 저도 그렇고요. 이걸 얼마큼 되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실제로 저희가 사약 임상에서 처방되고 있는 레코미넌트 팩터 8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가장 위에 보이는 이 부분이 그 제조합 팩터 8이고요. 이걸 1IU/ml로 준 경우랑 저희 향체를 농도별로 쭉 다이루션하면서 보니까 각각의 그 더지 디펜던시를 볼 수 있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가장 위에 해당하는 게 여기 표시 안 했지만 2.5 내노몰 정도 되게 됩니다. 저희가 노보 경쟁사에서 임상에서 하는 거 보니까 1mg/kg로 주더라고요. 저희가 이걸 환산해 보니까 25 ng/ml 정도 되더라고요. ml/kg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임상적으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양을 준다면 충분히 그 팩터 8, 일반적으로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팩터 8의 그런 효력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을 거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되게 많이 고민이 됐었거든요. 저희가 앞에서 본 결과들 대부분 말 그대로 사이언티스트들이 이 항체의 효력을 보여주기 위한 것들이었는데 이제 그걸 이제 선생님들한테 얘기했더니 그래서 임상적으로 얼마큼 효력이 있는지 잘 모르겠다. 좀 직접적인 데이터가 필요하다면서 그래서 이걸 한번 디자인해봤고요. 그래서 좀 충분히 이렇게 이게 시장에 출시돼도 치료 효과가 있을 거로 추정된다라고 지금 사용하는 중요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엔도셀리알 셀에 붙어있는 티슈 팩터 여기 오른쪽에 그림 보이는 것처럼 이 TFPI가 그 엔도셀리알 셀 외부에 이렇게 익스포즈가 됩니다. 출혈이 발생하면은. 그런데 이것이 붙어있는 것과 프리한 TFPI 둘 다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기 위해서 봤더니 저희가 인비트로에서 본 건데요. 슈백셀을 컬처한 다음에 거기다가 그 스티뮬레이션에서 TFPI가 발현되게 된다. 발현을 유도한 다음에 얼마큼 중화하는지를 봤더니 충분히 중화 효력이 보이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그러면은 그거 말고 전혀 TEG 계열에서 어떻게 되는가를 보기 위해서 이제 환자 거를 하기 바로 전에 이제 헬스한 돈은 20명 정도를 저희가 모집을 했습니다. 건강한 성인들을 대상으로 전혀를 얻은 다음에 거기다가 중화항체를 줬습니다. 중화항체가 저희 커머셜한 걸 가져가서 중화를 봤더니 보통은 한 1000초 정도 나오는데요. 저희 실험법에서는 그것이 이제 5000초 이상, 5200초까지 늘어나는 거를 상태에 유도한 다음에 여기다가 저희 캔디데이트 항체를 농도별로 쭉 넣었습니다. 농도별로 점에 따라서 실제로 그 클라 타임이 줄어드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그 미미 컨디션에서도 혈액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걸 좀 더 이제 인비보로 가기 전에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총 16명 정도 환자를 모집했고 그 중에 룰아웃된 게 2명 있었는데요. 이들을 대상으로 그 클라 타임이랑 여러 가지 팩터 그 파라미터들을 스터디해 보았는데요. 실제로 이거는 이제 아무것도 처리하지 않은 그 환자들의 전열 상태이고요. 이때는 한 민값으로 한 2,800초 정도 나왔는데요. 이게 저희 후포항체 캔디데이트 1, 2를 넣으니까 거의 1,200초 정도까지 내려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저희가 스터디할 때 이거는 말 그대로 그냥 오셨을 때 체열을 한 거여서 완전히 그 워시아웃 된 게 아니어서 팩터의 레벨이 뭐 8%부터 1%까지 되는 다양한 좀 베리에이션이 있었지만 이러한 결과를 얻는 걸 봐서 충분히 효력이 있어 그 치료 효과가 있을 거로 저희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오늘 들고 온 데이터는 여기까지고요. 지금은 이제 동물에서 효력을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항체 기간이기 때문에 아마 반감기는 확실히 길 거로 생각되고 10일 이상이 될 것 같고 효력이 아까 얘기한 3% 레벨이 얼만큼 트로프 레벨이 유지되는지까지 확인하면 정말 환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게 저희 지금 나이브한 팩터 A 같은 경우에 서브큐를 주고 싶어도 이게 면역성이 발생할 위험에 대해서 좀 혼선이 있는 상태이지만 항체를 베이스로 한다면은 그런 부분이 조금 더 좋기 때문에 특히 소아 환자들한테는 IV로 주기적으로 주는 게 사실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부터 조금 더 자유로울 수 있다면은 환자들이 더 높은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또 동물실험 결과가 추가되면 한번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부탁드리면 저희가 이제 얼마 전에 한 2주 전에 한 경험이었는데요. 이거 말고 저희 이제 또 희귀질환 LSD, 그러니까 뭐 희귀질환을 보고 있는데요. 괜찮은 타겟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페이퍼를 와서 리뷰 페이퍼랑 팀원들한테 나는 정말 이구만 그랬어요. 그러다가 그럼 실제로 한번 만나보자. 그래서 김승기 교수님이라고 어린이병원 뭐야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가서 딱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1시간 얘기해 주셨는데 모든 게 다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이제 앉아서 논문 보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기회가 될 때마다 교수님들한테 물어보면 이거 뭐 한 30분이면 끝날 거를 저희가 뭐 논문 몇 편을 읽는 그런 불필요함이 없을 것 같아서요. 앞으로도 이런 자리가 있으면 조언해 주시면 저희한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짧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좋은 발표해 주셨는데요.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은 강의 잘 들었습니다. 제가 앞에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TFPI를 타겟으로 하는 것은 결국은 아까 경쟁 회사가 지금 가장 많이 쓰는 데가 아까 노보세븐이라든지 팩터 7하고 지금 경쟁하는 거죠. 목적이. 저희 메인 타겟은 이니비터 치료. 혈병 A랑 B 환자의 예방요법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니비터 환자는 저희가 차후에 확장한 계획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1차적으로는 혈병 A 환자입니다. 그래서 아까 팩터 A 레벨을 잰 것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왜 이니비터가 타겟이 될 수도 있는데 티슈 팩터 레벨이라든지 아니면 트로피 제너레이션을 같이 리컴비넌트 티슈 팩터와 같이 비교한 자료로 보여주지 않나 해서 제가 궁금해서. 네. 더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급하게 하라고 말씀 못 드린 게 하나 있는데요. 이게 이제 여기 보면은 그 환자 중에 페어필 B타입도 있습니다. B타입도 있는데 이분들도 충분히 그런 응고 효력이 시간이 줄어드는 것도 볼 수 있어서 A, B 둘 다 확산 가능한 걸로 알고 있고요. 동물 모델도 지금 제작을 하고 있는데 A타입과 B타입 둘 다 동물 모델을 한꺼번에 만들어서 효력을 보려고 생각 중입니다. 안티바디 대자가 실제로 팩터 8보다는 생산에 있어서 코스트가 많이 떨어지지 않나요? 엄청나게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요? 네. 팩터 8 생산하는 것보다 훨씬 싸기 때문에 제조하는 입장에서는 맞습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니비터 문제도 있지만 그 문제가 아마 산업적으로 이제 중요할 것 같고 지금 사용하신 모든 그 안티바디를 만들기 위한 전략들이 거의 세계 탑 수준인 걸로 생각이 되는데 모감정 교수가 실질적으로 그런 글로벌 리더들하고의 컴피티션 할 수 있는 능력이 어느 정도가 되나요? 저희 능력이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요새 소장님 새로 오셨는데요. 오셔서 이제 저희에게 주문한 이제 마블러스 모감이라고 해서 아주 놀랍고 쉽차고 뭐 그런 판타스틱한 모감 연구소가 되자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아마 저희 충분히 경쟁력이 있을 거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세라피틱 안티바디 분야에서 아마 글로벌 리더가 되기를 좀 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김 교수.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네. 하나는 저 설명하시는 걸 듣다 보니까 이게 일종의 인다이렉트 바이패싱 세라피라고 해도 되는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은 결국 이제 7번의 액티비티를 디이니비션하는 거니까. 네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교육할 때 항상 곤란한 게 이제 티슈 팩터 패스웨이 이니비터의 어떤 작용 메커니즘이 이게 정확하게 어떤 건지 책에서는 이제 그 티슈 팩터랑 팩터 7 컴플렉스를 이니비션 한다고 써 있는 문헌도 있고 어떤 데서는 저 그림에서는 이제 그 7번이랑 10번이랑
그 티슈 팩터 세 가지 컴플렉스에 같이 이렇게 붙어 있는 걸로 나와 있는데 어떤 문헌에서는 팩터 10을 이니비션 한다고 써 있고 뭐 그래가지고 어떤 뭐 이렇게 정확하게 설명하기 어려울 때가 있는 것 같은데 이 팩터 이 TFP는 그 도메인이 크게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1, 2, 3로 되어 있는데요. 2가 이제 10이랑 주로 결합을 하고요. 크리즈 1 도메인 7이랑 결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각각의 7이랑 결합해서 이니비션 하기도 하고 10을 결합해서 이니비션 시키기도 하고 컴플렉스로 완전히 이루어서 이니비션 시키는 걸로 다 이렇게 약간 아직 혼재되어 있는 형태로 이야기는 하고 있더라고요. 예. 더 질문 있으시겠지만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